지방 도시가 이끄는 부동산 상승장 끝물일까 새 사이클 시작일까 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 도시들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상위 시군구 10곳에 다수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는 수도권 도시들이 전국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갔었는데 주도 세력이 바뀐 것이다. 보셨죠? 사실상 올 초부터 저번 달까지만 해도 거의 경기도하고 인천을 중심으로 거의 솔직히 좀 저급한 표현이지만 미쳤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진짜 무시하게 올랐거든요. 어디까지? 저 북단 끝인 동두천, 저 남단 끝인 이천까지 완전히 막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인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매주마다 그 발표되는 KB 주간 시계를 보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어딘가를 10곳을 탑10을 갖다 뽑아서 발표를 하는데 그 안에 대부분이 그 수도권이었어요. 경기도와 인천 정확하게는. 거기가 탑10 안에 탑10을 다 휩쓸었는데 그 흐름이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지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왜 그런가? 키 맞추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조금만 더 볼게요.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시군구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속초, 그 뒤가 경기도 어산, 다음이 마산 하포구, 다음 경기 안성, 충북 제천, 창원 성산, 부산 기장, 경기 의왕, 안양 동안구, 이천 순으로 이어졌다. 상위 5곳 중 3곳, 10곳 중 5곳이 지방인 셈이다. 이 같은 지방 선전 현상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그 KB에서 발표하는 주간 시계를 금요일마다 발표하는데 그걸 매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라방 할 때는 그걸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이 기사만 가지고도 시간이 꽉 차가지고 그걸 소개를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꼭 한번 보십시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방 비율이 높아진 변화가 생긴 것은 10월 이후부터다. 10월이 지나자 속초와 함께 충북 제천, 충주가 상위 10곳에 포함되면서 지방의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자, 그 원인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장기간 강하게 이어져 온 상승세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으로 확산하는 키 맞추기 현상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준석 교수님은 지방 도시들이 뛰기 시작하는 것은 일종의 키 맞추기라고 봐야 한다. 저는 그러다가 갭 메우기라고 표현했죠. 서울 수도권이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은 지방이 많이 싸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올라가서 갭을 줄이는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을 저는 갭 메우기라 이야기하고 있고 이분들은 지금 키 맞추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가 원래 이 정도 됐었는데 이쪽 키가 커버리니까 얘도 키를 맞추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겠죠. 이거 다 키 맞추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키 맞추기가 지방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끝인가 아니면 다시 또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가 여기가 초미의 관심사겠죠. 이미 수도권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을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지금 사실 수도권으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상승 열차에 못 올라타신 분들은 지금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지방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방은 아직 수도권만큼 많이 오르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특히나 중소도시일수록 그렇습니다. 광역시들은 좀 많이 올랐죠. 사실상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산,
많이 올랐습니다. 광주 요즘에 한참 뜨겁습니다. 뜨겁고 대전은 참 희한한 게 참 안 끊기고 뭐 한 4-5년 왔다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 보면은. 정말 잘 오르더라고 보니까요. 4-5년은 과장이고 한 3년 정도는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그렇고요. 지방 소도시, 제가 지방 소도시는 우리 경남에서는 어디입니까? 가장 비근하게 지방 소도시 들 수 있는 데가 인구 30만 규모. 인구 30만 하면 생각나는 데가 양산. 30 미만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진주도 한 30 미만 정도 될 거예요. 거제가 한 27만, 8만 정도 될 거예요. 뭐 그 정도가 우리 경남에서는 뭐 중소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김해만 해도 인구가 50만이 넘거든요. 거기는 뭐 30만급 도시하고 또 조금 차원이 다르죠. anyway, 어쨌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상승한 이후, 지방이 상승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의 예상은 다소 엇갈렸다. 제가 보기엔 별로 엇갈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은영 책임연구원은 상승장에서는 서울과 주요 지역이 오르면 기타 지방까지 같이 오르고, 이어 지방의 오름세가 다시 서울과 주요 지역으로 되돌아오는 패턴이 계속됐다. 어디서? 상승장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자, 서울 수도권이 먼저 올랐어요. 지방이 키맞추기 합니다. 갭매우 했죠. 그 상태에서 상승장이 계속된다면 다시 서울 수도권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갭이 벌어지면은 지방에서 갭 메우기 위해서 따라간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장이 지속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렇게 되돌아오는 패턴이 계속됐다. 지금으로선 아파트 값이 떨어질 요인을 찾기 힘들어. 다시 말해서 상승장이 지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 도시가 오른 후에는 다시 서울 인기 지역부터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 그죠? 한편에서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한명진 랩장님은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 도시들마저 오른 후에도 급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자, 이미 서울 수도권이 올랐고 지방이 갭매우기를 해서 따라왔어요. 이 상태에서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뭐 사실 급락이 나올 그 징표나 지표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아파트값 상승률과 거래량은 점차 둔화하는 와중에 오르는 곳만 계속 오르는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 말이 같은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오르는 곳만 오르는 양극화, 오르는 곳은 어딜까요? 그러면은 수요가 몰리는 곳이겠죠. 수요가 몰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누가 뭐래도 서울이죠. 서울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강남권이죠. 누가 뭐래도 서울 강남권 아닙니까? 저는 같은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anyway, 지금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수도권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게 질주했었고, 그 기세들이 이제 9월, 10월달 서부터는 주도 세력이 좀 바뀌는 것 같다. 지방 중소도시들이 상승으로 점점점 나서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지방이 어느 정도 상승한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다시 리턴 투 서울이 되지 않겠는가, 리턴 투 강남이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뭐 많은 거래량은 아닙니다만은 강남권에서 계속 신고가를 써나가고 있는 이 상태들, 현재는 대출 규제, 금융 규제로 누르고 있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다면 언젠가는 터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생각에서 이 기사를 전국구 뉴스 세 번째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네,